와우! 달슨의 라이브! 와, 이걸 아놀드가 만들어주네요. 리버풀이 진짜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. 90분 넘어가지고 추가 시간에 아놀드가 BBC 표현 그대로 빌리자고 한다면 경이로운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요, 리버풀의 2대1 승리를 좀 이끌어줬습니다. 아놀드 아니었으면 진짜 리버풀 큰일 날 뻔했어요.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잘 풀리지 않은, 뭔가 고구마스러운 좀 답답함이 이어진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. 경기 수치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점유율이 67대 33, 슈팅이 23개 대 9개. 뭐 이거만 놓고 보면 뭐 리버풀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끌고 갔나 본데? 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실제 경기를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더 많았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빌라의 그 골키퍼가 아스날 출신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인데요. 정말 세이브 잘하더라고요. 8개나 세이브를 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막아서 리버풀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, 그냥 리버풀 자체가 확실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뭐 부상자가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많은 것도 있겠지만,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이 약간 확실히 파괴력이 뚝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, 이런 상대 어떤 키퍼의 선방보다는 리버풀 내부의 그런 파괴력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좀 더 힘든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. 실제 이번 경기도 전반전에 빌라의 와킨스에게 선제 실점을 좀 내주기도 했죠. 그리고 요즘 보면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올 시즌은 유독 약간 좀 정줄을 놓고 경기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. 이번 실점 장면도 보면 정면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뭐 발로 쳐내거나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좀 어중간하게 자꾸 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순간 대처를 좀 잘못하면 실점을 좀 내줬죠. 물론 그 장면에서 센터백 카박도 좀 약해요. 예. 수비를 잘 못하면서 공간을 내준 것도 있었지만, 이거는 알리송 골키퍼의 사실상 미스다. 미스에 의한 실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끌고 가다가 후반 57분에 살라가, 요즘 그래도 믿을 건 리버풀은 살라죠. 살라가 이제 동점골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약간 좀 바꾸긴 했습니다. 살라가 이번 골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19번째 골인데, 이거는 토트넘 케인과 공동 득점 랭킹 1위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살라는 최근에 이렇게 골을 그래도 좀 꾸준하게 넣고는 있지만, 문제는 좀 마네가 좀 어렵죠. 마네가 오늘 선발이 아니었습니다. 교체로 출전했는데, 왜냐하면 마네가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골은 지난 1월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 골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골도 잘 못 넣는 데다가 이제 아무래도 또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고요, 주중에. 그러니까 로테이션 의미도 좀 있었는데, 마네가 교체로 출전을 했어도 별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네요. 마네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경기가 만약에 이대로 끝나게 됐다면, 1대1로 끝나게 됐다고 한다면,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4위로 올라올 길을 놓치는 거죠. 그리고 지난 주중에 챔피언스 8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3골 내주면서 1대3으로 패배했는데, 이 흐름이 계속 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그래서 이 아놀드의 추가 시간 터진 역전 결승골은 더 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프리미어리그 순위도 올려주고 흐름도 탁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골이 된 거니까요. 골 진짜 잘 때렸어요. 와, 그 티아고 알칸타라가 슈팅한 공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선방으로 튕겨나왔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온 볼을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 서 있던 아놀드가 잡아가지고 한 번 친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 오른발로 때렸는데, 파포스트 보고 제대로 꽂혔습니다. 이거 워낙 뭐 강력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골키퍼도 몸도 잘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, 역부족이었죠. 따라가려고 하긴 했지만 그대로 꽂혔습니다. BBC에서 실시간 중계하던 그 전 에버튼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표팀 윙어였던 이 팻 네빈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, 아놀드의 경이로운 피니시였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쫙 묘사를 했는데 진짜 잘 때렸어요. 예. 아놀드가 사실 올 시즌 아주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죠.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 시즌 리버풀의 선수들이 다 좋지 않은데, 골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전까지 한 골밖에 없었어요. 이 골 전까진.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, 극적인 극장골을 성공시키면서 리버풀은 이제 승리를 이끌어준 겁니다. 이 골은 아놀드가 지금 기록을 보니까 올 시즌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린 31번째 슈팅이었다고 해요.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.
그 31번의 슈팅 중에 들어간 골로 연결된 첫 번째 중거리였습니다. 네. 아놀드는 결승골 말고도 진짜 잘한 것이 이날 팀에서 가장 많은 100번의 볼터치, 그리고 가장 많은 성공 태클, 최다 키패스, 최다 유효슈팅 이런 걸 쭉 기록을 하면서 경기 공식 킹오엠이 됐습니다. 아놀드가 간만에 제대로 터진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아놀드 활약이 더욱더 리버풀 입장에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, 개인의 아놀드가 굉장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 골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총 여러 가지들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더 이 아놀드의 어떤 활약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승리로 그동안 사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얼마나 많이 지고 있었습니까? 사실 예전에 막 안필드에서 불패 막 어마어마하게 달릴 때는 진짜 안필드 가면은 리버풀 잡기 어려워 이랬었는데 요즘 안 그랬잖아요. 안필드 프리미어리그 최근 6연패였습니다. 그걸 포함을 해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홈에서 리버풀이었는데, 이번 딱 그 흐름을 끊어낸 거죠. 이 흐름도 끊어냈고 순위도 4위까지 오르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. 물론 곧장 이어지는 그 첼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는 조정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탁 치고 올라오면서 챔스 순위 다툼을 치열하게 또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. 또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던데요. 리버풀이 이번 승점 3점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승점이 2000점이 됐습니다. 이거는 맨유, 아스날, 첼시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승점 2000점을 돌파한 네 번째 팀이 된 겁니다. 정말 아놀드의 이번에 결승골로 리버풀이 이런 게 좀 많아요. 흐름적으로는 또 이제 이 챔피언스가 남아있잖아요. 1차전 졌다고 하더라도 2차전이 홈에서 열리는데, 만약에 오늘 이렇게 경기하다가 비겨버렸으면 홈에서 이제 목요일 새벽 4시에 레알 마드리드를 안필드로 불러서 이제 2차전을 해야 되는데, 그럼 약간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잖아요. 이걸 좀 끌어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VAR 잠깐 좀 짚고 싶은데, 프리미어리그의 VAR은 정말 좀 그래요. 전반에 리버풀이 골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타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가 VAR로 체크돼가지고 골치가 됐습니다. 골 취소가 됐는데, 제가 이렇게 좀 선은 그은 걸 좀 보여드릴 텐데, 조타의 위치가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하기는 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, 네. 이거를 지금 옵사이드로 잡았단 말이에요. 그림자는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림자는 보는 거 아니니까 어깨를 본 것 같은데, 어깨도 수비수의 발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이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, 저는 아무리 봐도 네. 그래서 보면 그 BBC의 팻 네빈 같은 경우도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옵사이드냐? 어깨로 뭘 할 수 있다. 그리고 몇 인치? 정말 어떻게 본 거냐 도대체. 극세사로 어떻게 봤길래 이게 옵사이드냐라고 하면서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좀 내놨는데요. 만약에 이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장면 정말 크게 논란이 됐을 겁니다.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그 프리미어리그의 이 VAR은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 얼마 전에 그 피파의 글로벌 축구 개발 책임자로 지금 벵거 감독이 활동하고 있는데, 그 옵사이드 자동 판정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보는 것도 자꾸 또 결국 사람이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, 또 문제는 이게 골을 딱 넣은 다음에 요새 다 VAR만 쳐다보니까 세레모니가 안 나와요. 바로 골 딱 넣고도 선수는 선수대로 야 이거 어떻게 옵사이드 VAR 이러고, 팬들도 막 좋아야 되는데 VAR 그러니까 자꾸 흐름이 끊겨요. 그리고 막 진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할 때가 골 들어갔을 때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. VAR을 체크하느라고 시간도 막 길게 걸리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VAR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VAR을 쓰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. 그래서 그냥 이거를 AI 같이 자동 판정으로 그냥 딱 넣으면 바로 빡 나와서 단박에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, 유독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VAR 판정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. 참 이 프리미어리그의 4위 다툼은 정말 치열하네요. 한 경기 한 경기 결립 따라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, 또 바로 이제 이어지는 첼시, 또 하루 뒤에 열리는 맨유와 토트넘 경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